법정 안은 숨조차 쉬기 어려운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방청석의 사람들은 숨죽이며 서로의 시선을 교환했다. 판사의 망토 아래로 흐릿하게 비치는 법정 풍경은 마치 현실과 드라마가 뒤섞인 한 장면처럼 왜곡되어 있었다.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 대표 예능인 박수홍이 있었고 그의 가족이 있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을 넘어 가족 간 신뢰와 배신, 재산 갈등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법정 드라마였다. 2025년 겨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박수홍 친형 부부 횡령 사건 항소심은 법정 안팎의 모든 사람들에게 강렬한 충격을 주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믿고 맡긴 재산과 신뢰가 무너진 순간 그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극적이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법정 안은 긴장으로 가득 찼고 모든 시선은 증인석에 서게 될 아내와 피고석의 친형에게 집중되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가장 먼저 법정의 공기를 뒤흔든 것은 아내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 한 문장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었다. 수년간 쌓아온 신뢰와 사랑, 안정적 삶이 한순간에 무너진 절망의 외침이었다. 법정 안은 숨죽인 침묵에 휩싸였고 방청객과 취재진 모두 그 긴장감을 온몸으로 느꼈다. 박수홍의 아내는 눈물 속에서도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가족이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상실감과 법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선 심정을 고스란히 털어놓았다. 그녀의 증언은 단순히 돈 문제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쌓였던 감정과 신뢰의 붕괴, 인간관계의 극한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눈물의 한 방울 한 방울에는 지난 10년간의 희생과 상실, 그리고 그로 인한 무력감이 녹아 있었다. 그녀의 눈물은 법정 안에서 단순한 감정적 장면으로 끝나지 않았다. 남편 박수홍은 아내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가에는 감정이 스며 있었다. 그는 침묵 속에서도 아내의 고통과 상실감을 공유하며 자신 또한 가족의 배신과 재산 문제로 인해 삶의 기반을 잃은 상태임을 보여주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누구도 쉽게 숨을 쉴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지만 극적인 순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친형이 법정에 서서 발언할 차례가 되었을 때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는 차갑고 계산된 태도로 검찰의 구형과 질의에 대응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을 충격에 빠뜨린 한마디를 남겼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다. 이 말 속에는 단순한 법적 대응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는 가족 간의 갈등이 이제부터 본격적인 전쟁으로 이어질 것임을 선언한 것이었다. 법정 안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에 집중했다. 그의 표정과 눈빛에는 자신감과 결연함이 혼재되어 있었고 동시에 배신과 갈등이 오래도록 쌓여왔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막대한 금액의 횡령 문제였다. 검찰과 피해자 측은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출연료, 광고 수익, 행사비를 포함한 수십억 원대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전환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친형에게는 중형이 구형되었고 형수 역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 중 하나는 친족 상도례였다. 가까운 가족 간 발생한 범죄에 대한 처벌 완화 규정으로 이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판결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다. 법정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와 횡령 범위에 대해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고 재판부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며 판결을 준비했다. 법정 안팎의 긴장은 계속되었다. 아내의 눈물과 남편의 침묵, 친형의 도발적 발언이 이어지면서 사건은 단순한 재산 문제를 넘어 가족의 신뢰와 배신, 인간관계의 극한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확장되었다. 일반 대중과 언론은 이 사건을 두고 연일 논평을 쏟아냈으며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아내의 눈물과 친형의 냉정한 태도가 큰 화제를 모았다. 한편 친형의 발언은 사건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그는 법정에서 비웃음을 섞은 채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다라고 선언하며 법적 공방이 단순히 재판의 결과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발언은 사건이 끝나지 않았음을, 그리고 앞으로의 법정 싸움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는 메시지였다.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횡령의 주체와 규모였고, 다른 하나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범위였다. 검찰은 친형 부부의 장기간 반복된 횡령 행위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무거운 처벌을 요구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업무상의 실수와 오해, 일부 금액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전달된 점 등을 근거로 혐의를 축소하려고 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통해 가족 간 신뢰와 법적 책임,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동시에 다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는 판결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보호받아야 할 관계가 돈과 법리 앞에서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기 때문이다. 법정 밖에서는 사건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이어졌다. 사람들은 아내의 눈물과 친형의 냉정한 태도를 두고 토론하며 가족 내 신뢰와 배신, 재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사건은 단순히 연예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가족과 돈, 법과 인간관계가 충돌하는 복합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가 되었다.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항소심 선고는 예정되어 있지만 사건의 사회적 의미와 파장은 이미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법정에서 울린 아내의 눈물과 친형의 도발적 발언은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신뢰, 배신의 본질을 묻는 질문으로 남아있다. 누구도 쉽게 결말을 예측할 수 없으며 이 법정 드라마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느낌을 준다. 아내의 눈물, 남편의 침묵, 친형의 냉정함. 이 모든 것이 겹쳐진 법정은 단순한 재판장이 아니라 한 가족의 역사를 압축한 극장과도 같았다.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 신뢰가 배신으로 바뀌는 순간, 그리고 법과 감정이 충돌하는 순간이 모두 한 공간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사건이 진행될수록 우리는 가족이라는 관계가 얼마나 연약하고 동시에 법적, 경제적 문제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목격하게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의 감정, 사랑, 배신, 상실이 어떻게 극적으로 표출되는지도 볼 수 있다. 법정 안에서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친형이 냉정하게 말하며 남편이 조용히 그 곁을 지키는 장면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인간 내면의 드라마를 그대로 보여주는 현실의 연극이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친형의 선언대로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쌓였던 신뢰는 이미 산산이 부서졌고 남은 것은 법과 시간 속에서 서로를 겨루는 긴 법적 전쟁뿐이다. 사람들은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법정 드라마는 현실이 되었고, 한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사회의 거울이 되었다. 우리는 아내의 눈물, 친형의 냉정함, 남편의 침묵을 통해 인간관계와 신뢰, 배신과 정의의 경계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이 사건이 보여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분명하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갈등과 배신은 때로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들 만큼 무섭고 법과 감정 속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투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법정 밖 복도는 여전히 분주했다. 점심시간이